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나이 50이 되었고 시골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저 그리고 이제 막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주말에만 가끔 오는 20살 된 딸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밭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옆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있네요. 처음 결혼했을 당시 들었던 말인데 예전에 아버님 재산이 많으셔서 마을의 땅이 거의 아버님 소유였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관리하기가 버거웠던 시어머니께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땅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 정도의 땅만 소유하고 있네요. 그만큼 가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힘들게 이루셨던 모든 걸 처분하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되셨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라준 남편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제 눈에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고 수상한 움직임에 따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검은 봉투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들고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뒤따라가기에는 들키게 될 것 같아 어머님께서 가셨던 방향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문만 남긴 채 많이 힘들고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점심시간 맞춰서 들어오셨고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이런 문제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최근 들어 좀 이상하지 않아? 아침 점심 때마다 산에 올라가시잖아.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표정도 안 좋아 보이셔. 요즘 몸도 많이 약해지셔서 산에 오르시는 거겠지. 그러니 신경 쓰지 마. 뒷산 올라가셔봤자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하셔. 아까 어머님 오신 거 봤는데 안색도 안 좋아 보이시고 그리고 숨이 많이 차 보이는 게 아무래도 신경 좀 써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하면 되잖아. 우리 지금 바쁘니까 여유 생길 때 어머님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남편은 밖으로 나가면서 대화를 마무리했고 여자의 느낌으로는 무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어디까지 가셔서 무얼 하고 계시는지 뒤따라 가기에는 최근에 일이 많이 바빠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계속 오르시는 시어머니께서 어느 순간부터 몸이 힘드셨는지 가지 않으셨고 남편의 말처럼 그냥 단지 몸이 약해지면서 잠깐 가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또다시 검은 봉투를 하나 들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님 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챙기시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셔서 또 무언가를 주섬주섬 챙기시길래 너무 걱정이 돼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검은 봉투에 뭘 그렇게 챙기고 계신 거예요? 알 거 없다. 별걸 다 신경 쓰는구나. 지금 우리 아들 밖에서 반일하고 있는데 너는 빨리 안 나가고 뭐 하고 있는 거니?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제가 다 봤어요. 산에 올라가시는 거요. 한번 올라가시면 안색도 안 좋아지시고 제가 너무 불안해요. 그냥 운동 겸 가는 거니 걱정 말거라. 계속 옆에 서 있을 거니? 네가 뒤에서 남편을 잘 챙겨줘야 하는 거야. 얼른 가봐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화를 내시며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당황한 저는 부랴부랴 일거리 챙겨 나갔고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침을 하시며 힘들게 몸을 일으키셔서 뒷문으로 다시 산에 오르시는 걸 확인하게 되었네요. 몸도 약하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점점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아까의 상황을 말했고 남편 또한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 근래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 몸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약하신 몸으로 산에는 어찌 가신대? 정말 큰일 날까봐 걱정이야.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머님 올라가셨던 방향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당신은 집에 있어. 혹시 어머니께서 집으로 오실지도 모르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내가 산에 가서 찾아볼게. 남편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물통과 랜턴을 준비해서 어머님이 가셨던 방향으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흐르고 2시간 넘게 아무 소식 없는 남편이 너무 걱정돼서 전화를 했고 바로 전화를 받은 남편은 어머니 오셨냐는 말부터 꺼냈으나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말에 더 찾아볼 테니 계속 기다리라는 말을 하면서 끊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었고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땀 범벅이 되어서는 돌아온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경찰에 전화를 하고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 맞춰서 항상 오시던 어머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오지 않으셨고 오후가 되어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해가 뜨자마자 다시 산에 올랐고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상황으로 인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며칠 전부터 반복적으로 했던 행동과 함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는 말을 전했고 주변 일대를 찾아보겠다며 다음날부터 어머님을 같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으셨고 남편은 점점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다가온 상황이라 결국 남편 또한 버티기 힘들었나 봅니다.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셔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음 날이 흐르고 거의 산꼭대기에 있는 아버님 무덤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높이 있어서 벌초대만 올라가고 남편 또한 거의 가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 모습을 보고 오열을 했고 그렇게 수색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끔히 벌초가 되어 있는 아버님의 무덤과 주변에는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다과들 그리고 예전에 아버님께 선물을 받으신 것 같은 물건들을 품고 옆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보고 말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편안하게 누워 계셨고 최근 들어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면서 저 또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너희 아버지 날이 따뜻해졌다고 금세 머리가 많이 자랐구나. 이발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같이 올라가 볼래? 엄마, 지금 제일 바쁜 때인 거 알잖아요. 나중에 가면 되지. 그걸 지금 가야 해요? 나중에 추석 때나 가요. 거기 너무 높아서 힘들어요. 너는 내가 세상 떠나면 이발도 안 해줄 것 같다. 너희 아버지가 널 얼마나 이뻐했는데 우리가 여태껏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너희 아버지가 잠 안 자고 힘들게 돈 벌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래도 1년에 2번은 이발 시켜줘야지. 그걸 싫다고 그리 짜증을 내냐? 나중에 가요, 나중에. 어머니도 지금 제일 바쁜 시기인 거 잘 알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해요? 나중에 갈게요. 그럼 나 혼자라도 올라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유, 몸도 안 좋으시면서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가다가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올라갈 테니 그냥 좀 계세요. 그렇게 남편은 무관심한 듯 뱉은 말이 어머님께는 상처가 되었고 저희는 혼자서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서 잘 올라가지 않았는데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최근에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건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돌아오셨던 겁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버님을 보겠다는 정신력 하나로 정상까지 올라오셔서 옆에서 편안히 누워 계신 모습에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품에 아버님의 물건을 껴안고 편안히 세상을 떠나신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마지막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님의 마지막 벌초를 부탁했었나 봅니다.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던 행동들이 이제 와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뒤늦은 후에 이제 와서 바로잡을 수 없었고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된 남편의 모습 또한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아버님 옆에 안치되셨네요. 그동안 말을 잘 안 하셔서 몰랐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던 것 또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충격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네요.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님께서 수줍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옆에 누워 계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하늘을 바라보며 저 또한 그동안 어머님과 함께했던 세월을 기억해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 방에 있던 물건들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발견한 하나의 물건에 남편은 가슴을 치며 어머니를 외쳐 불렀네요. 바로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을
잘 정리해서 만들어둔 작은 앨범이었습니다. 커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간직함과 동시에 사진 옆에는 작은 글씨로 여보, 오늘 태호 장가가는 날이네요. 새아가도 자만이 곱네요. 당신도 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언젠가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남편의 사진 옆에는 여보, 다 키워놨더니 당신 머리 이발해주기 귀찮다고 투덜거리네요. 같이 올라가면 좋으련만 아직까지 철이 없어요. 보고 싶어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드네요. 계속 실패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당신 얼굴 보러 가겠어요. 사랑해요. 그동안 어머님은 항상 아버님의 옆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을 했던 걸까요? 이제 편안히 두 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힘들게 세상과 싸우고 있는 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 부족한 없는 사랑을 줘야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표현 안 했던 사랑 아낌없이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